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역 23년 영의정 유성년과 조아의정 김응남이 아뢰기를 그늘 변이가 겹쳐 인심이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제 천둥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재변이 또 수능의 달에 일어났으니 하늘의 경고가 지극합니다. 지금 국사는 어려움이 날로 심하여 가는데 재변이 또 이러하니 신들은 모두 변변찮은 사람으로 정성의 지위에 무릅쓰고 있으니 위로는 천심을 버리고 아래로는 인망에 부응하는 어지러운 국세를 수습하기를 바라려 한들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정성을 생각한다는 옛말은 신들이 어진 일을 방해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면서 자리만 지키고 농만 받아먹으며 날만 보냈으니 하늘의 노여움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초래하게 된 까닭이 있는 것이어서 마음속으로 근심스럽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간절한 정성을 양철하시어 신들의 직을 갈고 다시 현능한 이를 정성으로 뽑아 하늘의 견책에 답하고 국사를 구제하면 매우 다행히 하겠습니다. 황공하여 감히 아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죄를 짓고서 아직까지 왕의 자리에 무릅쓰고 앉아있으니 항상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간절하다. 어찌 하늘의 경고를 기다리겠는가? 하늘의 경고는 이유가 있는 것이니 경들은 사직하지 말라. 무릇 대신의 도리는 반드시 대본을 먼저 바르게 하여 사직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대본이란 임금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정을 닫고 외적을 물리치는 것이 모두 구차하게 될 뿐이다. 날마다 경들에게 바라는 것이 여기에 있다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자자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그 목과 비단은 한 지아비의 보화이고 토지와 인민은 만승의 임금의 보화입니다. 보화는 대수의 다름이 있으나 그를 보화로 여기는 도리는 같습니다. 오늘날 보화를 소유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애석히 여기고 돌아보고 사랑하여 간직함에 장소가 있고 지킴의 방도가 있게 하면 보화는 내 소유가 되거니와 심상히 여기고 경홀히 여겨서 보호하기를 삼가지 아니하고 방비하기를 엄밀히 하지 아니하면 보화는 내 소유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보화를 소유하였습니다만 전하의 마음이 애석히 여기고 돌보고 사랑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며 아니면 심상히 여겨 경홀히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 애석히 여기시고 돌보고 사랑하신다고 하자니 헌신처럼 버려지려는 의사가 매야 말씀할 즈음에 나타나고 전하께서 심상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신다고 하자니 밤낮 애쓰는 근심이 항상 정사의 사이에 간절하시니 보화를 아낀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한 보화를 경홀히 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으면 밖에 나타나고 마음속에 둔 것은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물러나려는 마음이 밖에 나타나고 말에 드러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지난번 하교 때는 내가 있는 것은 과객이 여관에 있는 것과 같다 하시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보화를 사랑함을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로써 살펴보면 심상히 여긴다고 하여도 되고 경홀히 여긴다고 하여도 됩니다. 금옥과 비단은 보화로서 작은 것이건만 지아비, 지어미도 모두 스스로 사랑할 줄을 압니다. 토지와 인민은 이 얼마만한 큰 보화인데 전하께서는 보화로 여기는 도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하시는 바를 살펴보건대 다른 사람의 보화를 지키는 자가 그를 잠시 간수하고 보호하다가 주인이 오면 곧 되돌려주고 물러가는 자와 같이 합니다. 국가를 소유하신 분이 진실로 이처럼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영토는 조정의 영토이고 인민은
조종의 인민이며 종묘사직은 조종의 종묘사직입니다. 전하께서 조종의 명을 받아서 영토와 인민을 소유하시고 종묘사직을 소유하셨으니 몸은 전하의 몸이지만 전하께서 그 몸을 자신의 소유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위로는 조정의 부탁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래로는 신민의 소망을 돌아보지 않으시면서 매양 미안한 분부를 내리시고 머물고 나아가고 물러남을 마치 필부의 소위처럼 하려 하십니까? 전하께서 정무 보시기에 고달파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자니 전하의 춘추가 한창 성하시어 당뇨의 손위는 이러하지 아니하였으며 전하께서 상난을 만나 스스로 기가 꺾이셨다고 말하자니 옛사람은 와신 상담하며 국치를 씻기로 맹세한 자가 있었고 스스로 깎아내려 물러나기를 구하는 일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스스로 몸을 가비의 하시고자 조정의 부탁은 어찌하겠으며 신민의 소망은 어찌하겠으며 후세의 의논은 어찌하겠습니까? 인주의 한 마음은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공경스러우면 어지러움이 도리어 다스려짐이 되고 한 생각이 게으르면 복이 바뀌어 재앙이 됩니다. 더구나 지금 국가의 난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하의 마음도 따라서 강해지지 못한단 말입니까? 전하께서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며 정사에 부지런히 애쓰시고 계시지만 실로 물로 나으시려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인심은 지극히 신령하여 모두 헤아릴 수 있으니 누가 전하의 근심을 건심하며 성의를 다하려 하겠습니까? 무신하들의 회의와 국사의 괴열이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궁의 전하께서는 의리로는 군신 사이나 은혜로는 부자 사이입니다. 권력의 정은 위아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의 부모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조상의 명을 받아 전지와 집을 소유하고 노비를 소유하고 처자를 거느리고서 같이 살며 설하에서 무양한다면 아들의 정이 안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적이 그 집에 드니 노비와 가산이 자신에게 와서 다 탕진되었다고 하여 나는 실로 조상의 주인이라 그대로 살 수 없다 하고 남은 가산을 그 아들에게 다 전하고 나가버리면 아들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부르짖어 울며 슬피 호소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오히려 굳이 나가버리면 아들이 답답하고 그지없는 회포가 있어 스스로 펼 곳이 없어 장차 가슴이 답답하여 병이 될 것입니다. 전하가 동궁에 대해서도 이와 같습니다. 전하께서 매양 물러나고 손이하는 절박한 말씀으로 동궁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니 동궁이 타고난 성효로 이 하교를 들을 적마다 마음이 슬프고 몸이 떨려 안절부절 어찌할 줄 모르십니다. 삼가 생각한데 동전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 반드시 이에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자가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까 걱정한다 하였으니 전하께서 홀로 어찌 여기에 편안하시겠습니까? 신들은 국사의 붕괴가 혹 물러나시겠다는 한마디 말씀에 원인이 있고 동궁의 질환도 물러나시겠다는 한마디 말씀에 또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니 전하의 그 말씀은 상망의 빌미라고 말하여도 가합니다. 전하께서 물러나려는 한 가지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시면 이연주공이 조정에 벼슬하고 손빈과 백기로 하여금 사방을 지키게 하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전하께서 생각을 바꾸어 한결같은 뜻으로 곧장 전진하시면 묻 관료들이 앞을 닫고 건장되어 난을 다스리고 지세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시는 비유컨대 큰 병을 치른 뒤에 온갖 병이 밖으로부터 침공하고 기의 정세가 안으로부터 일어나 위태로운 상황을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시급한 일에 대해서 논한다면 장수를 뽑고 군사를 훈련하며 기계를 수리하고 축적해서 민심을 무마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묘당에서 자세히 간구하고 충분히 조처하여 모두 제대로 조처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수란 삼군의 사명으로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으므로 장제가 아니면 시체를 수레에 싣고 오는 흉화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장수를 선발하면은 제국의 대소를 묻지 아니하고 무예의 승부만 취합니다. 그리고 공과 주의를 핵실하지 아니하고 출적이 도리에 어긋나며 망작을 징치하지 아니하고 고식을 일삼습니다. 장수의 기용이 저기함을 잃고 군법이 엄하지 않는 것이 대개 이와 같으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지금 상께서 채찰사에게 특별히 명하시어 팔도를 나누어 위임하셨으니 비록 설씨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장수를 파견할 때는 권위를 전제하도록 하여 군공과 작상을 모두 스스로 결단하였습니다. 지금은 대소의 호령을 모두 조정에 부미하게 하여 왕복하는 사이에 시일이 지연되고 가부의 즈음에는 논의가 서로 견줘야 되니 이러한데도 성공을 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남방의 채찰사는 이미 임명하여 보냈으나 난리에 대비하는 계책은 관서지방이 더욱 시급합니다. 강상의 군사를 사열하고 방략을 제시하여 시기에 못 미치는 후회가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두 채찰사로 하여금 돈의 일을 오르리 총괄하게 하여 군무와 민정을 모두 편의에 따라 거행하게 할 것이요 멀리서 저지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수년 뒤에 그 효과를 내도록 기약하되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마치 당 헌종이 배도에게 한 것처럼 하신다면 공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는 전예함을 힘쓰고 정예함을 힘쓰고 만함을 힘쓰지 않습니다. 군사가 정예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아도 도움이 없습니다. 북연의 100만 군사가 비수에서 패배하였고 항우의 8천 군사가 천하에 횡행하였으니 결혼하지 않은 백성을 많이 모으는 것은 흩어지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는 평시에는 전야에 흩어져 살고 경급할 때는 전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때문에 호미를 잡고 삽을 가지고 농사짓던 자가 치고 찌르는 무술을 익히지 않은 탓으로 적을 만나면 곧 도망쳐 달아나려는 마음을 내니 어느 겨를에 용기를 분발하여 적봉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도감을 별도로 설치하여 포수를 교습시키고 있으니 군사를 훈련하고 정예를 힘쓰는 뜻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포수기와 활쏘기의 두 기에는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한쪽을 피할 수 없는데 포수, 살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학습하고 사수는 점차 생소하고 졸렬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위해서 좋아하는 바에 치우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활은 우리나라의 장기인 것으로 역대의 적을 격파하는 것은 모두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패전은 곧 인심이 굳건하지 못하여 손만 듣고 달아나서 그런 것이지 활의 탓은 아닙니다. 포가 진실로 적을 방하는 데 기묘한 것이기는 하나 활 쏘기는 더욱 권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염 사이의 무사가 잘못 신망하여 활 쏘기의 정예로움이 점차 예전과 같지 않다 합니다. 경예의 포수 살수와 사수를 모두 권장하여 그들이 흥기되어 각기 그 기회를 다하게 하고 허약하고 재능이 없는 자는 대우에 함부로 끼어들어 군량을 허비하지 못하게 하면 위급할 때에 쓸모가 있는 동시에 실로 먼 장래를 위한 계책이 될 것입니다. 기계를 정예롭게 하는 것은 병가의 급선무입니다. 우리나라가 군기에 대해서는 오직 박실함만을 취하고 경예함을 승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박주나 창검이 모두 쓸데없는 물건이 되어버렸고 그 가운데 믿을 만한 것은 오직 활 한 가지 무예뿐입니다. 그런데 임진년 이후에 산실되어 남은 것이 없으니
혹시라도 경급함이 있게 되면 무엇을 믿고서 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땅히 민간에 있는 장인을 널리 모아 방어가 요긴한 곳에 나눠보내어 화살을 만들도록 하고, 또 호남에 있는 전죽을 많이 베어 배에 실어 운반하여 시일을 정해놓고 일을 하되, 새로 만든 갑주나 창검은 정예롭게 만들도록 하여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데에 민첩하고 옮기고 실어 나르는데 편리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전함과 전마 또한 예비해야 하는데, 바다 어귀와 강가에 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없고, 위사와 기졸은 모두 병들어 있으니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제를 베어다가 전함을 많이 만들고 목장의 말을 끌어내어 전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계는 예비되고 군사는 믿는 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뒤에야 군사가 풍족하게 된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평시에는 약간의 축적이 있었으나 별난을 겪은 뒤에는 남김없이 불타서 군량은 수개월 양식이 없고 군사들은 줄인 기색이 많습니다. 비록 관직을 파는 직첩이 초리에 두루 차고 조도하는 관리가 여염에 출입하여 몇 섬의 곡식을 축적하고 몇 개의 창고를 채워서 군자에 보충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조충국이 오랑캐를 막을 적에 먼저 둔전을 시행하였고, 제갈 공명이 위 나라를 칠 때 오직 농사를 권장하는 데에만 힘을 썼습니다. 지금 군량을 이어대는 계책으로는 둔전만한 것이 없으니 마땅히 각진, 각읍, 각보, 각역에서 모두 진전을 널리 일구게 하여 각처의 장관으로 하여금 각기 그 전토를 관장하게 하고, 감사가 총괄하여 금만을 고찰해서 권징하는 자료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을이 된 뒤에 회개하여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아니하고 곡식을 낸 것이 많은 사람은 직을 초수하고, 백성을 번거롭게 하고도 곡식이 적은 사람은 벌을 중하게 해야 합니다. 또 별 둔전관을 다 파하여 서로 침탈하는 바가 없게 하고, 오직 수령에게 전부를 책임지우면 관이 많아서 서로 견제하는 패단이 없고 소임을 오로지 하여 일을 성취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니, 수 3년을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남은 저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백성이 관의 착취와 포학에 시달리는 것은 낱낱이 들 수 없으나 쇠마와 일족에게 거두는 패단이 더욱 심합니다. 쇠마의 패단을 말씀드리면 중국군의 출입과 사명의 왕래, 그리고 기타 공차의 왕래가 하루에도 그 수요가 일정하지 않은데 그들이 타는 말과 짐을 실어 나르는 말을 모두 백성에게 책임지우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민력으로 한이 없는 중력을 담당해야 하니 어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모로 생각해 봐도 마침내 구제할 만한 계책이 없으니 참으로 민망스럽습니다. 부득이하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도의 말을 기르는 것은 위급할 때 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의 일이 위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쓰지 아니하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더구나 제도의 목장의 말이 늙어서 저들로 죽는 것이 매우 많으니, 헛되이 늙어서 저절로 죽게 되는 것보다는 백성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 낫겠습니다. 만일 일로 연면의 가급의 대소회를 헤아려 나누어주어 수령으로 하여금 길어서 오직 중국군의 왕래에만 사용하게 하되, 일이 병정될 때까지 한정하고, 사명을 받던 우리나라 대소관원은 모두 스스로 준비하여 타고 다니고 일체 관말을 허용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 긴급히 명을 전할 일이 있으면 도중에 역마를 쓰고, 그 사이에 혹 역마를 타서는 안 될 사람이 타는 자가 있으면 감사에게 듣는 대로 계문하여 취지하게 하면 쇠마의 패단이 조금은 펴질 것입니다. 일족에게 물리는 패단을 말씀드리면 난리 뒤에 인구가 흩어져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하여 남아있는 군주는 겨우 몇 열에 한둘 뿐인데,
병조에서는 전모를 핵실하지 아니하고 을의 입번을 책임지어 각도에 입문하여 골가를 독촉합니다. 그래서 당자가 없으면 일족에게 내도록 책임지우고 일족이 지탱하지 못하면 또 일족의 일족에게 책임지으며 일족의 일족이 지탱하지 못하면 폐해가 이웃 마을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장정 하나 때문에 10사람이 치매를 입고 또 한 호의 도망으로 인하여 10집이 모두 비게 됩니다. 그 사이에 혹 이름을 빠져 한가로이 노는 자가 많은데도 찾아내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운 자는 더욱 괴롭고 편한 자는 더욱 편하여 군부는 장차 텅 비게 되고 백성의 원망은 날로 깊어갑니다. 이처럼 인심이 놀라고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군적을 크게 정비할 수는 없으나 나라에 이롭고 백성에게 편리한 것은 강구하여 거꾸로 매달린 듯한 고통을 풀어주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서방이나 남방에 모두 채찰사가 있으니 종사관으로 하여금 각도를 나눠 맡아 연록을 순행하면서 수령을 검칙하게 해서 사망한 자를 정밀히 조사하여 일족과 이웃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그리고 한정으로서 은루된 자는 나타나는 대로 보충하고 또 일시에 그 액수를 다 채움으로써 소요를 일으키지 않게 하여 간사한 아전이 그 사이에 손을 쓰지 못하게 하면 침징하는 폐단은 조금은 제거할 수 있고 군부도 또한 점차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이같이 하면 장수 임용에 방도가 있게 되고 군사훈련에 방법이 있게 되며 기계가 준비되고 축적이 쌓여서 민생이 생업에 안정되고 나라의 원기가 점차 충실해짐에 따라 나라의 대세도 점차 확장되어 남쪽의 외적의 떠돌아다니는 혼과 서쪽 오랑캐의 날뛰면 더욱 피부의 병 정도로 되어 이른바 큰 병이란 것도 근심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나라의 팔도는 중국의 큰 주 하나에 지나지 않는데 9년을 나누는 것이 그 수역에 300여 개나 됩니다. 소읍의 민호가 혹 100호에도 채 차지 않는데 관가의 모양은 대읍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치우치게 괴롭고 부역이 고르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관이 많으면 백성이 어지럽다고 하였으니 어찌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땅히 잔업을 합병하되 인정을 따르고 지리를 좇아서 길이 정제로 만들면 관이 많지 아니하고 부역이 치우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변이 있은 년으로 사명의 왕래가 매우 많아 연립이 곤폐되어 장차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환어사에 이르러서는 다른 사명에 견줄 바가 아니어서 위엄이 온 노에 행해지고 지공과 추종이 방백에 비길 정도여서 가는 곳마다 떠들썩합니다. 당초 특별히 파견한 의도는 수령을 탄압하여 비위를 금지시키려는 것이었으나 머물러 있은 지 오래되자 서로 친숙해짐에 빠져 음식과 역참만 수고롭게 함을 면치 못하니 이는 각도의 하나의 감사를 더 둔 것으로 도문 없고 해로움만 있습니다. 만일 순환어사를 파하고 때때로 오사를 특별히 보내어 규찰한다면 수령이 두려워할 줄 알아 폐해를 끼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평을 누린 지 200년 동안에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대적을 만나자 위아래가 허둥지둥하여 창졸간에 서울을 버리는 계책을 내었으니 또한 이태로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도움을 힘입어 고도로 돌아왔으니 진실로 매양 믿고 잘한 계책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왜구가 물러가지 아니하고 서쪽 변경은 경보가 있어 저기 국경을 침범하기 전에 민심이 먼저 어지러워져서 동서로 달아나기도 하고 모여서 서로 조문하기도 하여 마치 오늘 죽지 않으면 내일 반드시 죽을 사람처럼 하니 인심의 흩어짐과 기상의 비참함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삼군이 지극히 많으나 장수에게 매여 있으므로 장수가 겁내지 않으면 군사도 겁내지 않으며 백성이 지극히 많으나 군대에 의지하므로 군사가 독려하지 않으면 백성도 독려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말하면 지금 백성이 안정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전하께서 진정함이 없는 데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큰 복은 거듭 요행을 바랄 수 없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군신 상하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맹세하여 함께 사직을 지켜 꼭 죽을 각오의 뜻을 보인 뒤에야 만민의 마음이 안정되고 삼군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훗날 후 풍진의 경보가 있을 때 전일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외적이 이르기도 전에 반드시 다른 병고가 있을 것이니 온전하기를 구하는 것이 도리어 화를 재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 앞의 일을 징계하여 후 일을 힘쓰소서 처분을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자는 살펴보았다. 충성이 이려하니 국사를 건심할 것이 있겠는가. 감척함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의 의심사는 크게 그렇지 아니한 점이 있다. 다른 일은 묘단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장례원 판결사 최입이 상소하기를 생각한데 신은 태어난 처지가 낮고 입신의 미천함은 제 신들 중에 있어 견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일찍 문자 사이에 허명을 도둑질하여 조정해서 일본의 수용에 감당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저는 너그럽게 포용하여 본직을 3차례나 제수하였습니다. 언명은 상에서 나왔으나 신이 어찌 물리가 구차하게 너그러이 용서하고 있음을 모르겠습니까? 승무는 제조에 이르러서는 곧 유신으로서 성대한 선발인데 신이 또 이 때문에 그 임무를 띠게 되었으니 더욱이 어찌 하루도 감당하지 못할 것임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수년 사이에 그야말로 국가의 존망에 관한 위급한 시기였습니다. 신자된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물론 스스로 면하기를 말할 수 없는 의리가 있었으므로 할 수 없이 억지로 취임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신은 자나께는 한 번도 스스로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가령 신이 문자를 짓는 것이 과연 수용에 유관한 것이라면 그래도 가하지만 신은 이미 요행이 과거에 합격한 뒤로 이 한 가지 일로서 당세에 쓰일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30여 년간 일체 패하고 마음을 쓴 바가 없었으며 간혹 짓기는 하였으나 또한 오활하고 공벽한 데 그칠 따름이었습니다. 요즘 수년 이래로 곧 억지로 그 일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사명에 맡기고 어긋나는 병통이 있었고 수정과 윤색을 거쳤으나 마침내는 맞지 않았는 것이 많고 합당한 것은 적었으나 다시 사신의 일을 맡게 되어서는 사람을 움직이고 하늘을 돌이킬 방법이 없으니 신의 무상함이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나라의 형세가 조금 안정되어 사람을 쓰면은 잘 가리도록 힘써야 하며 승무는 제조가 전대의 책임을 담당할 수 있고 겸관이 성질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전일 행조에서 적합한 사람이 없던 그때와는 다른데 어찌 신 같은 자로 하여금 헛되이 받은 직책에 오래 있게 하여 헛되이 재수했다는 비방이 조정에 돌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에게 한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신의 분수 안에 얻을 수 있고 또한 배운 바를 조금 펼 수 있는 것은 오직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의 직책 하나뿐입니다. 일찍이 7고을에서 시험해 보았는데 혁혁한 칭찬은 없었으나 외람되지만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다지 심히 직무를 폐지하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지금 전조에서 주의할 셈의 특히 수령 자리를 메우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있으니 신으로 하여금 있을 자리가 아닌 직임을 해면하고 한 주군을 맡도록 해주소서. 그러면 이처럼 국가와 백성이 모두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스스로 근심을 다해서 실효로 군부께 갚을 수 있고 또한 늙음하게 허명 아래에서 그럭저럭 세울만 보냄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이 자신을 아는 것이요 밝은 것이며 구구한 충성이지 감히 성상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굽을 살피시어 유사에게 명을 내리시어 신의 본직 및 승무는 제조를 재직시켜 직분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청원한 유의 임에 이르러서는 헤아려서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의 문장은 일국에 드날렸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바야흐로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수임을 맡기는데 어찌 사직할 수 있겠는가?
가문이나 집을 같은 것이야. 또 무슨 논할 것이 있겠는가. 사양하지 말고 다시 더욱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